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엔체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음.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옛날에 한번 올렸었어요. 네, 그러다 포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신 포기하지 않겠다. 아, 하면서 내용이 방대합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고 싶으신 분, 그냥 단순히 숫자가 이게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숫자를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캐시플로우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천천히 저장해 놓으시고 많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얻어갈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볼 거라 믿는데 네. 구독자분들은 보실 거라 믿습니다. 맞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또 다 찐이잖아요. 진또백이니까. 예, 진또백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세 가지가 있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시트, 캐시플로우. 이제 각각 다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예, 손익계산서 각각의 이제 항목에는 다 다루는 게 다른데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수입과 비용을 조금 적어놓은 장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네. 만약에 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네.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야 내가 투자해서 돌려줄게라고 했는데 얘가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얘가 10만 원 벌었는데 야 20만 원 갚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입과 비용을 적어놓은 장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조금 들어가 보면은 영어가 굉장히 어지러운데 사실 별거 없거든요. 맞아요. 별거 없습니다. 네, 별거 그러면 없는데 예, 오히려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영어로 그냥 그 단어를 보시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익숙하시면 된다. 그래서 레베뉴는 매출이죠. 이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하지만 이 매출은 그냥 이제 매출이 얼마가 오르고 내렸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세그먼트라고 하죠. 사업부별 매출 그리고 각 사업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매출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에서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코스트 오브 레베뉴. 그래서 콕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코스트 오브 레베뉴는 매출 원가죠. 이 매출 원가. 만약에 내가 테이블을 하나 팔았는데 이 테이블에 들어가는 원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원목 가격을 뺀 게 이제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매출 총이익이라고 나오죠. 네,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뭐 운영을 하는데 비용 이런 것들을 뺀 게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손익 이런 것들을 제외한 게 세금을 제외하기 전 인컴.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뺀 게 이제 넷 인컴이 나온다. 그래서 대충 흐름은 이렇게 된다. 이거를 음. 너무 좋은 설명인데 제가 조금만 보면은 네, 이제 매출은 레비뉴는 우리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번 돈, 총 다 번 돈. 음, 이거는 이제 제조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제조하는데 들어가면서 제조 원가를 뺀 비용, 그 매출. 음,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제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연구도 하고 음, 그거 비용이 얘네들이고 이제 그것마저도 제외한 이익이 매출이 여기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엔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랑 기타랑 세금이 있다라고 맞아요. 봐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게 이제 넷 인컴이다. 네. 당기순이익이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EPS, 펄을 구하는 이 EPS는 발행 주식수를 나눈 게 EPS다. 맞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트 오브 레베뉴, 아까 맨 처음에 빠진 비용 있죠. 콕스. 이 콕스와 오펙스 그 밑에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오펙스라 그러는데 이 오펙스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 돼요. 맞아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이 콕스는 직접비고 오펙스는 간접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콕스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은 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 제품에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맞아요. 원자재가 없으면 이 제품이 안 나오니까. 근데 반면에 뭐 마케팅이나 연구비, R&D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거 없어도 이 제품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만들 그러면은 수 있어요. 오펙스예요. 그래서 뭐 마케팅, R&D 아니면 뭐 인사팀 월급 뭐 이런 것들은 다 오펙스로 들어가고 얘네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뭐 기계, 공장, 원자재 이런 것들은 다 콕스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들어가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요거고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요거다.
혹시 이 뒤에 제가 뒤에를 안 봐서 모르지만 네. 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인력이에요. 이 인력 같은 게 둘 다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쉬워요. 이 제품을 만드는 인력은 콕스로 들어가요. 근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케팅을 하는 아니면 인사팀, 총무팀 이런 사람들은 다 오펙스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IT 소프트웨어. 예,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보통은 오펙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걔네는 판매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자는 그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콕스로 들어갑니다. 게임 개발자들 예,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산업과 기업에 따라서 똑같은 인력이라도 콕스로 들어가냐, 오펙스로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시를 조금 들어왔어요. 이게 콕스가 중요하냐, 오펙스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으로 들어가면 사실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콕스를 뺀 게 이제 GPM이죠, 그로스 프로핏 마진. 네. 그 다음에 오펙스까지 뺀 게 OPM인데 네. 질문을 하는 게 이제 GPM을 봐야 되나요, OPM을 봐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뒤에서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로 IRA 혜택. IRA 아시죠, 다들?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었을 텐데 IRA 혜택으로 제품 하나당 1달러의 코스트를 크레딧으로 보상을 해준다. 그럼 여기서 보상받은 크레딧은 어느 쪽으로 들어갈 거냐? 저도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둘 다 가능하거든요. 이건 기업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IRA 크레딧으로 이건 어쨌든 공장 IRA의 조건이 공장 위치잖아요. 그럼 공장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콕스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그 외니까 오펙스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기업이 알아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업이 아마 엠페이즈 같은 경우는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 IR에서 우리는 이 크레딧을 어느 쪽으로 계산을 할 거다. 그래서 엠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콕스로 계산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조금 더 올라갈 거다. 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 콕스와 오펙스가 사실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시장이 마진보다는 매출 성장에 포커싱을 두는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이죠. 모두가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PSR이라는 요상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와서 밸류를 줬었죠. 그럼 매출 성장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 시장이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CFO라면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잠깐 멈춰 보세요. 예, 잠깐 멈춰보시고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예시를 기존 100달러 제품을 100개 팔았어요. 그럼 매출은 100 곱하기 100 해서 10,000불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제품의 콕스는 30불, 오펙스는 50불이다. 이러면은 이거를 100개 곱해가지고 콕스에서 3,000 빠지고 그 다음에 오펙스에서 5,000 빠져가지고 GPM이 70%, OPM이 20%가 나오겠죠. 네. 원래대로라면은.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매출을 올려야 돼요. 매출 성장에 포커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그냥 200불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50% 디스카운트 처리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우리는 200으로 올렸지만 소비자들은 어쨌든 100불짜리 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100개는 변동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매출은 2만 불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로스 프로핏은 그대로지만 이 50% 디스카운트 처리한 이 100불 제품 하나당 100불은 마케팅 그러니까 프로모션 비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펙스가 확 늘어나겠죠. 그쵸. 제품 하나당 150불이 오펙스가 확 펌핑이 됩니다. 3배가 뜹니다. 자, 근데 시장이 만약에 포커싱을 마진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 매출 성장률은 가만히 있어도 우린 10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회계 처리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은 85%로 오히려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OPM을 보면은 10%로 반토막이 나 버리죠. 자,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이런 프로모션이나 이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좀 과소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매출이 2배가 뛰었는데 GPM도 올라? 이거 미친 기업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러죠. 지금 이렇게 매출을 띄워놓고 이 OPM에 들어가는 오펙스 마진은 나중에 관리하면 된다. 이게 실제로 21년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펙스를 관리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당연히 줄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귀하는 그랬을 때 밸류에이션을 모두 다 반납을 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때 이 기업을 샀으면은 굉장히 뼈아픈 실수를 반복을 한 거다. 과거에 제가 됐을 거다. 그렇죠. 네. 실제로 저희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100짜리 제품을 구매하면 $10짜리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러면 이제 매출은 하나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불을 산 거겠지만 우리는 이것도 어쨌든 판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0불이 매출이 잡힙니다. 그래서 110불 곱하기 100 해가지고 매출은 가만히 있어도 10%가 늘어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매출을 확 올리고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확 이렇게 땡겨서 쓰면은 이렇게 매출이 펌핑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도 잘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예요. 시장이 매출 성장보다는 마진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 내가 CFO라면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멈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조건은 똑같습니다. GPM 70%, OPM 20%, 매출은 $10,000불이다. 네. 자,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거예요. 120불로. 근데 문제는 이게 100개를 그대로 팔릴 거냐죠. 어찌됐든 뭐 100개를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120불로 인상을 해버리면 당연히 매출도 올라가고 마진도 올라. 예, 마진도 GPM 75%, OPM 33%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성장이죠. 탑라인과 마진이 같이 올라가는. 그렇죠. 자,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렇게 하면 땡큐인데 그렇죠. 그게 뭐 현실에서 쉬운 건 아니니까. 힘들죠. 네. 자, 그럼 보통은 이러죠. 오펙스를 줄여야 돼요. 그럼 오펙스를 어떻게 줄일 거냐? 가장 쉬운 건 해고입니다. 구조조정이죠. 네. 지금 당장에 우린 마케팅, 왜냐면 마케팅을 해도 살 소비자가 없는데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부 정리, 사업부를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오펙스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쉽겠죠. 자, 그러면은 탑라인은 그대로고 그로스 프로핏 당연히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당 10불을 줄였으니까 OPM은 30%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진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확실히 매출보다는 마진을 띄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은 방법 1을 썼을 때는 이걸 탑라인 그로스라 그러죠. 매출의 성장. 매출을 탑라인이라고 합니다. 예, 맞아요. 이 탑라인 그로스와 마진이 같이 성장하는 게 베스트겠지만 네. 실제로는 실무적으로는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 오펙스를 줄여가지고 해고를 하는 둥 해가지고 마진을 올릴 수가 있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겠죠. 계속 인력을 다 자를 수는 없어요. 예, 다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OPM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출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탑라인은 내려가고 마진은 올라가는 그림. 이게 그나마 나요. 근데 이제 탑라인도 내려가고 마진도 내려가 버리는 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뒤에 고정비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오펙스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 개선이 됐지만 방법 1로는 한계가 있고 하지만 방법 2가 가장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본인의 기업들이 갑자기 OPM이 저번 분기보다 막 10%씩 늘어났어. 그러면은 인력 해고 이런 것들 뉴스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방금은 우리가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이건 고정비입니다. 이번에는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동비는 말 그대로 변동하는 거죠. 그리고 고정비는 그냥 고정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원자재가 가장 대표적이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뭐 인건비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가격이 변동되는 게 변동비고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PPN이 공장 이런 거죠. 뭐 아니면 사무실 부지. 예, 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비다. 저는 이 비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일단 고정비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일정 단계까지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만큼을 팔든 고정비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적게 생산한다고 적게 들지도 않고
그래서 풀 캐파 아까 계단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 풀 캐파로 갈수록 단위 비용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고정비가 예를 들어 100달러인데 100개를 팔았을 때는 하나당 고정 비용이 1달러죠. 근데 이제 10개를 팔았으면은 하나당 고정 비용이 1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마진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100개를 팔수록 좋다. 맞아요. 우리가 아무런 뭐 아까처럼 마진 관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그냥 더 많이 팔면은 마진이 올라가는 게 이런 고정비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이해가 들어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영업 레버리지라 그래요.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라 그러는데 영업 레버리지는 일단 영업 비용 중에 고정비의 비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업 레버리지가 높으면 좋은 거냐 낮으면 좋은 거냐? 라고 했을 때 낮으면 좋다. 자, 이것도 뒤에 숫자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영업 레버리지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영업 레버리지도라고 DOL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대학생 때 배웠던 것 같네요. 맞아요. 대학생 때 저희는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도라는 거 들어가는데, 자, 이거는 공원이익,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원이익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거든요. 저희도 자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총 매출액에서 변동 원가를 뺀 거를 공원이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편하니까 숫자로 가봅시다. 자, 아까처럼 똑같아요. 100달러짜리 제품을 100개를 팔았다. 고정 원가는 3,000불이고 변동 원가는 제품당 40불이다 라고 했을 때 공원이익은 변동 원가를 뺀 거라 그랬죠. 그러면 6,000불인 거죠. 그리고 고정 원가를 빼면은 3,000불이네요. 고정 원가를 빼면은 3,000불이다.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 해서 영업 레버리지도는 2.0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계산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죠. 이거를 실무로 어떻게 쓰냐. 자,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까 첫 예시 10,000불을 팔았고 고정 비용이 3,000이고 변동 비용이 4,000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000이고 DOL이 2.0이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이 10%가 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매출액이 10%가 늘면은 매출은 11,000이 되겠죠. 근데 고정 비용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변동 비용은 이제 10% 똑같이 늘겠죠. 같이 따라오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당연히 올라갈 테고요. 그러면 DOL은 낮아집니다. 저는 중요한 거는 이거죠. 매출은 분명히 10% 늘었어요. 근데 지금 쭉 내려가서 영업이익 단에서는 20%가 늘었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영업 레버리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고정 이 DOL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탑라인이 조금만 줄어도 밑에 마진으로 영향받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이 고정 비용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마진 타격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시장이 마진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데 내 기업이 DOL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기업의 주가가 확 빠질 수 있겠죠. 오히려 그때 사는 게 좋다. 왜냐면은 DOL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만 올라도 마진도 갑자기 훅 회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원자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DOL이 높거든요. 이 공장 포스코 같은 애들을 생각하면 돼요. 이 공장을 돌리는데 비용이 굉장히 크고 이 감가상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네는 매출이 조금 꺾이면은 이익이 굉장히 아작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가 만약에 침체된다라고 하면은 마진은 거의 적자로 돌아섭니다. 그때 사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턴어라운드가 확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코스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비용에 대한 내용.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콕스랑 오펙스 이거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정비와 변동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지금 비용에 대한 내용을 한 거고 다음엔 뭐가 있죠? 다음에는 저도 봐야 되는데 네. 그 외에 이제 갭과 난갭 그리고 뭐 EPS 베이직과 딜리티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밑에 단에서 내려가고 어쨌든 이번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에 비용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그러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부에서 뵈시죠. 네, 그럼 안녕.